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학의 이병준입니다. 자, 우울에 관해서 지금 계속 몇 번씩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오늘은 유비병일 때 우울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비를 만들지 못할 때 생기는 병, 그래서 유비생성불가병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용어는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용어니까요. 자, 줄여서 유비병이라고 했는데요. 자,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참 묘한 현상 중에 한 가지는 학력이 높고 어떤 수준이 높고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낮은 단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결국 그 수준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비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서 왔다는 거죠. 사실 이 유비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들입니다. 유비, 비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유비를 할 줄 모르면 의미를 찾아낼 줄 모르고 거기서 지혜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잘 분석해서 좋고 나쁨도 분리할 수 있고 취할 점과 버릴 점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때문에 다르게 처리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 대비가 안 되면 정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이 문제다라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유비병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자녀들을 교훈하죠.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타산지석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자, 계속해서 지금 유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비라는 말은 이 비례적 관계에서 관계의 닮은 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기가 다른 어떤 두 형체 사이의 닮음이나 혹은 어떤 천체 속에서 별들의 어떤 닮음이나 또 주변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 그런 쪽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또 유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모습을 보고 추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사회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유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유비를 찾아내는 것은, 그래서 유비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 3월달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은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었죠. 자, 그 결과가 어쨌든 분명해진 사실은요.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서 앞으로 인간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진다는 점은 분명한 점입니다. 단순 논리, 기억하기, 정보 입력하기 이런 기능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만큼 인간의 직업도 사라지게 돼 있고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과 직결됩니다. 또 절망스러운 소식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보면 인간이 그런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른 일에, 즉 근원적인 창조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비병입니다. 즉 생각의 힘이 되는 거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생성될 때 이 사람은 살맛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단순 주입식 교육을 받거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찾아지지 못하고 유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동창회 단체 톡이 있는데요. 어느 동창이 안 풀리는 수학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내탄기 가족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빠한테 500원을 빌리고 엄마한테 500원을 빌렸다. 총 1000원으로 970원짜리 과자를 샀다. 거스름 돈으로 30원을 받았는데 아빠에게 10원, 엄마에게 10원을 갚고 나머지 10원은 내가 가졌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490원씩 빚진 건데 490 더하기 490은 980원에서 내가 가진 돈 10원을 포함하면 990원이 된다. 나머지 10원은 어디로 갔을까?
자, 그랬더니요, 이 동창이 단톡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머리 쥐나게 만드느냐, 난 머리 원래 나쁘다, 나한테는 묻지 마라, 나는 수학은 절대 못한다, 뭐 온갖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 논리로 바라보면 어려운 거지만 유비를 사용하면, 유비란 대조되는 거, 반대편 되는 거, 비교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사용하면 금방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발 답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강연 중이라서 얘기는 못하고 잠시 그 내용을 카피에다가 아내한테 톡을 보냈더니 즉각 답이 왔습니다. 답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970원을 반으로 나누면 485원. 여기에 각각 나머지 10원씩 더하면 495원이 된다. 그래서 495 곱하기 2는 990원. 내가 가진 10원을 더하면 10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죠. 사실 이거 말장난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이거는 유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내용들이죠. 즉 그런 과정이 될 때 따라서 우울은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유비란 생각의 늪이 아니라 생각의 징검다리를 계속해서 건너감으로써 그 위험 상황도 건너갈 뿐 아니라 유용성을 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결국 유비의 능력을 가질 때 우울감을 벗어나서 행복이지만 유비병에 걸려서 거기에 묶여버리면 평생 우울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